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백의 민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의 민족의 뜻, 유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의 민족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백의 민족, 흰 백자입니다. 옷의, 백성민, 결해족. 그래서 백의 민족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백의, 흰옷이라는 뜻이죠. 민족,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 흰옷을 입은 민족,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는다고 해서 한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부터 한민족은 제천 사상과 여러 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흰옷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제천 무엇일까요? 제천? 제천은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뜻입니다. 한민족의 문화 양식을 지배한 삼교 사상은 절제의 미학으로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색을 강조해서 흰옷을 즐기는 전통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교 보실까요? 삼교? 삼교는 세 가지 종교라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유교, 불교, 도교 세 가지 종교를 가리키던 용어입니다. 유불도라고도 하고 또 유불선이라고도 합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흰옷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는 전통을 이어왔기에 백의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와 근대에 더 뚜렷해지는 경향을 띄었지만 고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고 또 빛을 숭상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제천 사상과 여러 종교의 영향이 큽니다. 고대 한민족이 백의를 숭상하는 풍속에 대해서는 3세기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수서에도 신라 사람들은 흰옷을 숭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지를 보시겠습니다. 삼국지는 중국 삼국시대의 역사서입니다. 서진시대의 진수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연의 그 삼국지 그 소설과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수서 보시겠습니다. 수서. 수서는 수나라의 역사서입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랜 풍습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반포되었던 흰옷 금지령과 각종 사료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정신세계와 문화양식을 지배했던 유교는 감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멀리하면서 인격과 형식, 규범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색을 욕망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형의 크고 작음이 어디에 있고 색의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불교 사상과 무의는 나를 찾고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고 또 비움은 곧 그득함이라고 하였던 도교 사상 역시 한민족의 의복 문화에 비움과 절제의 미적 가치를 제공하였습니다. 무의를 보시겠습니다. 무의. 무의는 도교 사상입니다. 무의는 도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행동 원리의 하나입니다. 일체의 부자연스러운 행위, 인위적 행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삼교 사상은 오랜 세월 공존하면서 서로 저충되어 유사성을 띠게 되었는데 한민족의 흰옷 선호에는 미움과 절제의 미학이나 꾸미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색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 전통 미학에 영향을 미친 이러한 종교 사상들을 토대로 한민족은 순수함과 본연적인 것, 비장식적인 것, 즉 색채와 인공적인 형을 배제한 순수미를 추구하였으며 또 흰색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 흰옷은 평민들의 일상복, 양반들의 평거복과 학자복, 종교 의례에서 사제나 참여자가 착용하는 종교복, 제례복, 상복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1123년 고려를 방문했던 서경은 고려도경에서 고려왕은 평상시에는 검정 두건의 흰 모시 도포를 입어서 백성과 다를 바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경을 보실까요? 서경. 서경은 중국 송나라 사람입니다. 서경은 중국 송나라의 문신입니다. 1123년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귀국 후 선화봉사 고려도경을 지어서 고려 실정을 송나라에 소개한 인물입니다. 고려도경 보시겠습니다. 고려도경. 고려도경은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준말입니다. 1123년 고려 중기에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경이 지은 책입니다. 수많은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했던 도포, 학자들의 옷, 관리가 일할 때 입는 옷까지도 흰색으로 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류층의 경우에는 계급 표현이나 직무 수행에 따라서 색이 있는 옷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일상적으로는 흰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한민족의 흰옷 즐겨 입는 전통은 일제의 식민 사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염색기술 낙후, 경제적인 궁핍, 국가적인 복색, 통제, 슬픔의 민족, 상복의 일상화 등이 한민족이 흰옷을 착용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유창선은 1934년 백의고를 통해서 조선인들이 염색 비용이 들지 않아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로 모순이다. 흰옷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색깔 있는 옷 입기 운동이 유행했다. 지금의 국가의 금령을 본다면 흰옷은 오히려 더욱 자주 금지되어 왔다. 조선인들이 흰옷을 숭상하는 것이 우리 민족적 상징이 된 원인을 조선민족의 민족성, 곧 종교심과 결백성은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흰옷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길이 이 민족의 풍속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민족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일제에 항거하는 상징으로 흰옷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강압적으로 조선인의 흰옷 착용을 탄압하고 흰옷을 착용한 사람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주고 관공서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장날 흰옷 착용자에게 먹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계급사회의 해체와 서양옷과 음식의 확산으로 흰옷 착용 문화가 빠르게 사라져갔으나 흰색 한복에 내재된 저항과 결백의 상징성으로 인해서 일부 사회의 저항적 집단이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빈곤하게 산 나머지 염료를 구매할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흰옷을 입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고구려, 부여, 신라, 고려에서도 흰옷을 선호하거나 자주 입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조선시대에도 흰옷이 유행했다 뿐이지 다른 색감의 옷들 역시 얼마든지 입고 다녔습니다. 흰옷을 입는 것이 비용과 품이 많이 들어 국가적인 낭비로 여겨졌고 한반도의 역사에서 여러 번 흰옷 금지령과 염색 권장이 정부 차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정책적으로 흰옷을 금지해서 경찰관들이 돌아다니다가 흰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옷에 먹물을 뿌리기까지 할 정도로 흰옷을 막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만큼 가난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유로 오히려 유지에 품이 많이 들어 비경제적인 생활 습관이었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뜯어 고치려고 했으나 현대까지 소나무와 같이 이어져 내려온 취향이라는 것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세기 후반 고려 충렬왕 때 흰옷 금지령을 내렸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흰옷 금지령을 내렸지만 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렸으나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흰옷의 습관이 끈질기게 우리의 의생활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갓난아이에게 흰옷을 입히고 죽을 때 또한 흰옷을 입히니 한국인은 태어나서 관 속에 들어가기까지 흰옷으로 일생을 마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흰옷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상징이며 오히려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뜻이지 빈곤의 상징이란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대에도 흰색 셔츠야말로 가장 쉽게 지저분해져서 자주 세탁해야 하는 의복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